자, 그래서 이 점은 X축으로 E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환이가 불러봅니다. 행동 음. 경원이가 불러봅니다. 네. 마이너스 3,0이에요. 마이너스 3,0. 그렇죠. 기억하고 있네요. 음. 이거는 자, 점을 평행 이동했을 때 어떻게 좌표가 바뀌는지 우리가 있잖아요. 수학이라는 게 늘 강조하는 거지만 자신이 실험을 해보면 되거든요. 그 실험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까먹을 때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반복돼서 그 과정이 이해돼서 그냥 외워지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자, 특별한 점이 여기 마이너스 5,3 이렇게 있죠. 이런 점이 있어요. 마이너스 5,3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얘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대요.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 다음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겠대요. 그럼 요 점이 되겠죠. 0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수가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항상 어떤 점이 주어지냐면 추상화된 형태로 일반화된 공식으로 만들기 위한 자,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든 일반적으로 성립한다. 그래서 이제 일반화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느냐? 우리한테는 마치 자 이제 확실하니까 매번 이거를 실험하지 말고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공식을 만들어서 대입을 하자.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책이나 참고서나 나와 있는 공식, 학원 선생님이 알려주는 공식, 대입해라. 그것만 하는 건 수학이 아니죠. 늘 수학이 어렵죠. 자, A라는 점이 있어요. A, B라는 점이 있어요. 아, 이걸 A, B라고 하지 말고요. X1, Y1이라고 하죠. 이제 일반화 시킨 거예요. 그랬는데 얘를 X축으로 A만큼, 물론 얘는 음수일 수도 있으면 왼쪽으로 가는 거죠. Y축으로 B만큼, 얘도 마찬가지로 음수 쪽 반대로 가면 음수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한 A-라는 점이 있는데 이게 X2, Y2라는 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X2와 Y2라는 점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X1, Y1이라는 이동 전의 점과 그리고 요렇게 옮겼다는데 그런 걸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이거죠. 여기가 X1이고 요 점에 여기가 X2죠. 그럼 여기 A만큼을 더했겠죠. 즉 X2는 X1 더하기 A고요. 여기가 Y1이죠. 여기가 Y2죠. 이게 B만큼을 더했죠. 그래서 Y2는 Y1 더하기 B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을 A-는 이미 알고 있던 X1에 A를 더한 거, 이미 알고 있던 Y1에 알려진 B를 더한 거,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 3인데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마이너스 3,0이겠네. 이렇게 아는 것과 이거 분명히 이제 할 수 있어야죠.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공식만 외워서 이걸 못합니다. 아닌 것 같죠. 실제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공식이 뭐죠? 이렇게만 물어보지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다음 공식으로 이렇게 공식화한 것도 필요합니다. 즉
마이너스 5가 있었는데 그게 x1이죠. a만큼 더했다. 2만큼 더했다. 이렇게. 3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3만큼 더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됐다. 이렇게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민모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 도형은 직선이죠.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떤 식이 됩니까? 어떤 식이 되냐고요? 네. 도형이 이제 EX, 바뀌잖아요. 네. 어떻게 바뀌죠? 아니면 기억하고 그, 있는 뭐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이런 공式쓰면 됩니다. 이런 것도 얘기해도 좋아요. 식을 얘기해요? 네, 아니, 식을 얘기해도. 평행 기준선 EX 플러스 Y 마이너스 4? 어떻게 해서 이거를 구할 수 있었어요? 아닌가? 그 아니,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X축으로, 뭐라고요? 그 X축으로 이만큼 가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가니까 어, 이 괄호치고 X 플러스 2, 어, 플러스 2, 네, 하고 똑같이 y Y 대신 y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네, 하고, 이렇게. 네, 좋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고 y 네,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대입했다는 얘기군요. 네. 자, 좋아요. 생각을 잘 정리해 보죠. 성준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모르겠. 음, 이 완전히 다 까먹었군요. 경원이는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 X 마이너스 2랑, x 대신 x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네, y 그리고 대신에는요? y Y 플러스 3을 플러스 대입한다? 3. 오케이. 자, 요거는 이제 MM의 방법이고요. K를 씁니까? KY의 방법입니다. 자, 지환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저도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렇게가 민모 방법 아니면 경원이 방법. 두 개가 좀 다르잖아요? 그 민모 방법, 민모 방법. 좋아요. 자, 머릿속으로 지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스스로 확인들을 하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직선을 그리고, 그것이 과연 민모 방법대로 되는지 경원이 방법대로 되는지 확인하시고, 다음, 어, 우리 여름 성경학교 친구들 화면을 키세요. 얼굴 안 나와도 되니까 화면 키세요. 기존의 멤버들이 다 화면 킨 거 안 보입니까? 화면을 모두 키세요. 하경이는 켰는데 다은이는 안 키네요. 오케이. 그래요. 얼굴이 안 보여도 됩니다. 화면만 켜 있으면 됩니다. 자, 하경이랑 다은이에게 물어볼게요. 이제 어느 정도 기억하느냐를 지금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지금 이런 직선이죠. 이 도형이에요, 도형. 아까는 점을 했는데 이 도형을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떤 식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럼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자, 하경에게 물어볼게요. 오랜 시간이 지났죠? 이거 다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마이크 키시고. 요건 민모가 얘기한 거고 요거는 경원이가 얘기한 겁니다. 어떤 게 맞아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거 둘 다 틀렸다.
음, 바로 생각이 안 나는군요. 생각해 보시고. 다은이, 마지막. 자, 다은이는 기억하겠죠? 자, 이 방법이 맞아요? 이 방법이 맞아요? 당연히 경환이죠. 어머니, 뭐, 여학생이라 그런 거예요? 뭐, 당연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네, 아예 저는 경환일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게 알고 있다? 좋아요. 실제로 이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뜸을 들인 이유는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보고, 막 고민하고, 그리고 알게 됐을 때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중에 선생님이 그 얘기 했었잖아요. 평행이동이 쉽냐, 대칭이동이 쉽냐. 그러니까 뭐 어차피 어렵기는요, 대칭이동이 좀 더 어려워요. 근데 공식만 대입해서 막 푸는데 그냥 기본적인 데서는 대칭이동을 더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평행이동은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이 다른데 대칭이동은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을 같은 걸로 해요. 공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풀 때는 평행이동이 어렵죠. 근데 실제로는 대칭이동이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를 먼저 한 후에 여기 돼 있죠? 정리를 해볼게요. 점을 평행이동할 때는 x, y가 그냥 n만큼 더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A라는 점이 있어요. 그거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해라. 그러면 점은 이렇게 그냥 더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했죠? 여기 했어요. 점을 평행이동했는데 진짜로 이렇게 A만큼 B만큼 기존의 X와 Y에다 더했죠. 그런데 도형을 평행이동할 때는 식을 이렇게 썼죠. fx, y는 0.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음함수의 표현법이다라고도 표현하고 이게 어떤 의미다? x와 y에 대한 식으로 여기다가 쫙 표현해 놓고 는 0으로 표현해라 이런 뜻이었죠. 마치 우리가 일반형, 표준형 이런 거 있을 때 y는 2x-3 이건 무슨 뜻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y는 해놓고 여기가 뭐예요? x에 대한 식이었죠. 이게 포뮬러라고 해서 x에 대한 식이다 이 뜻이고 얘를 2x-y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를 x와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포뮬러 x와 y에 대한 식은 0 이렇게 표현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이 됐을 때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표현했다면 x가 들어있는 자리에 x 마이너스 m을 집어넣고 y가 들어있는 자리에 y 마이너스 n을 집어넣은 식으로 바꿔라. 이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을 대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딱 이거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 해서 여기 이제 xy에 대한 식이 나왔어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다면 x 자리에 x 플러스 2가 아니라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y가 있던 자리에 y 플러스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면 나중에 또 설명해달라고. 한 번만 설명해 볼게요. 자, 도형이 있어요. 여러분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걸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에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예요. 반지름이 2입니다. 근데 이거를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6만큼 만약에 평행이동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6, 5, 지금 우리 원은 뭐만 본다고 그랬죠? 원은 중심과 반지름만 보죠. 반지름은 평행이동에도 안 바뀌어요. 길이가 갑자기 커지거나 작아지진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뭐만 보면 되느냐? 야, 중심이 어디로 갔니? 0,0에 있었는데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6만큼 평행이동에 쓰겠으니까 잘못했구나. 미안합니다. 아이 참. 요걸 바꿀게요. 그림을 바꾸긴 귀찮으니까 x축으로 6만큼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식. 그럼 중심이 6,5로 바뀌겠죠. 반지름 여전히 2인 상태고요. 그럼 이 식이 과연 x와 y 대신에 x 더하기 6을 대입하고 y 더하기 5를 대입했겠느냐? 아니다. 분명하죠? 이걸 대입한 게 확실하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우린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식은 x-6의 제곱, y-5의 제곱은 2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x 자리에 있는 거를 x-6을 대입했고요. y 대신에 y-5를 대입했어요. 자, 요 개념 정리를 한번 해주고 싶은데 왜 그러느냐? 그거는 나중에 할게요.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x1, x2, y1, y2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y2, x2가 x1, y1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건데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할게요. 자, 그래서 도형의 이동은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다르다. 그거를 명심하시고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점은 그냥 a랑 b를 더하면 되지만 도형은 식이 있을 때 도형식에 x 대신에 x 플러스 a가 아니라 x 마이너스 a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 플러스 b가 아니라 y 마이너스 b를 대입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배운 도형의 방정식은 딱 세 개밖에 없죠. 뭐 있어요? 직선 있죠. 그 다음 직선이 1차 함수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포물선 있죠. 바로 2차 함수죠. 2차 함수. 직선은 1차 함수. 사실은 1차 함수 말고도요. 두 가지를 다 더 배웠죠. 상수함수. y는 c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함수 아닌 거였죠. 함수 아닌 직선. x는 k 이런 거. 얘는 이런 거, 얘는 이런 거, 얘는 이런 거나 이런 거. 이차 함수는 이런 거나 이런 거. 그 다음 원이 있죠. 음. 그러면 직선은 자 평행 이동을 했을 때 평행 이동했을 때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이걸 한번 알아봐요. 자 직선을 평행 이동했어요. 평행 이동했을 때 변하지 않는 게 뭐죠? 여기 뭐라고요? 기울기요, 기울기. 그렇죠. 기울기는 절대 안 변하죠. 근데 뭐가 변할까요? A절편이요. 그렇죠. x절편, y절편이 변하죠. 물론 평행 이동해도 안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바뀌고 바뀔 때가 있으면 바뀐다고 하는 우리 명제 배웠죠? 다, 맞, 다 맞아야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한 번이라도 빠지죠. 포물선은 뭐가 안 바뀌죠? 요, x제곱의 개수가 안 바뀌죠? 네. 이게 뭐예요? 바로 그래프의
모양이 안 바뀌는 거죠. 폭 같은 거, 이런 거 안 바뀌죠. 근데 뭐가 변하죠? 꼭지점이 변하죠. 꼭지점의 위치가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구하라고 할 때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됐냐고 알아내라. 바뀐 식을 알아내라. 그럼 뭐 요것만 알아내면 되죠. 직선도 기울기는 안 바뀌니까 뭐 y절편 같은 것만 알아내면 되죠. 기울기하고 y절편만 하면 안 해도 되니까. 또는 이제 x절편을 알아내서 구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원은 뭐가 변하죠? 중심이 변하죠. 반지름은 전혀 안 변하죠. 그러니까 반지름은 그대로 갖다 쓰면 되고요.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제 원의 중심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평행이동을 마무리했어요. 사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게 평행이동 자체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칭이동과 관계돼서 문제가 섞여서 나오니까요. 자, 대칭이동에서 교과서에서 이제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죠. 이제 여러분이 옛날 같지 않다. 여러분 이제 해도 된다. 옛날에 해도 기억 못했지만 이젠 하면 기억에 남는 애들이 있고 또 심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난 다 할 거다. 원래 하던 대로. 그겠죠. 그래서 교과서에 보시면요. 자, 교과서를 볼까요? 교과서. 교과서에 보면 대칭이동에서 이제 항상 뭐예요? 두 가지죠. 점에 대한 대칭이동과 이게 뭐예요? 점대칭이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점대칭. 그 다음에 선대칭이 있죠. 둘 다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지금도.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도형이 이렇게 있는데 막 그림을 막 그려보라고 그러죠. 이런 점이 있다. 점.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봐라. 그러면 값만큼 가죠. 이게 핵심이에요. 요 점은 그 값만큼 가서 요 길이가 같고 거기서 다 이동했고 요 점도 값만큼 갔죠. 이렇게. 요 점도 값만큼 가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점들이 그러거든요. 요 점도 그렇고 뭐 여기 있는 점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가죠. 이렇게. 그 점을 다 이동시키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점대칭이죠. 선대칭은 뭐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선에다가 대칭을 한대요. 이런 선에다가. 그러면 수직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값만큼 가죠. 이렇게. 수직으로 갑니다. 값만큼 갑니다. 수직으로 갑니다. 그 값만큼 가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게 선대칭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 자, 빌드업이라고 그랬죠? 앞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요. 두 가지를 배웠어요. 뭐냐면, 내분점을 배우면서 1대1 내분점을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두 점의 중점이 뭐냐? 중점.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에서, 서로 수직, 직방에서 서로 수직인 거 배웠죠. 수직. 수직 조건. 수직이 되면 기울기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거 배웠죠. 중점은 2분의 a 더하기 a 다시. 그것이 중점이다. 이거 배웠죠. 그걸 여기다 고스란히 이용하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하나 내가지고 또 어느 정도를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요건 뭐냐면 어떤 점을 대칭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점 대칭이 아니에요. 점을 대칭했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뭐예요? 도형을 대칭을 시킬 거다. 뭘 대칭시킬 거냐고요? 그럼 대칭을 할 때 이런 거 뭐예요? 선대칭이죠. X축의 대칭이 있고요. 이런 것도 선대칭이죠.
이런 건 뭐예요? 원점 0,0에 대해서 대칭을 했으니까 요거는 점대칭이죠. 요건 직선에 대해 대칭은 선대칭이죠. 요것도 선대칭이죠. 직선에 대해서 대칭했으니까. 요것도 선대칭. 요것도 선대칭. 요건 뭐예요? 마이너스 1,3에 대해서 대칭해서 점대칭. 자,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서 실험을 통해서 스스로 다 알아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시도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자꾸 해봐야죠. 자, 1번. X축에 대칭을 했다. 어떻게 되죠? 2,4요. 2,4. Y축에 대칭을 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요. 좋아요. 원점에 대칭을 했다. 마이너스 2,4, 좋아요. Y는 X에 대칭을 했다. 마이너스 4,2,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했다. 4, 마이너스 2, X는 3에 대칭을 했다. 4, 마이너스 4, 좋아요. Y는 2에 대칭을 했다. 8, 네, 뭐라고요? 2,8, 2,8. 좋아요. 점 마이너스 2,3에 대칭을 했다. 마이너스 4, 10,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모두 다 정답입니다. 자, 어떻게 성적이 다 맞았습니까? 4번, 5번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 4번, 5번을. 그 실험을 간단하게 좀 해보면요. y는 x가 여기 있어요. 그 y가는 x가 있다고 할 때 이렇게 한번 요한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런데 내가 여기 3,1이에요. 요걸 y는 x에 대칭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대칭의 핵심은 뭐냐면 일단 수직으로 그 대칭축에 내려가고 온 길이만큼을 더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3이었던 게 여기가 3이었던 게 여기가 3이 되죠. 아, 그리고 요 원래 있던 점 1이었던 요만큼이 이 점에 여기 요만큼을 가죠. 1. 그래서 x랑 y가 뒤바뀝니다. x랑 y가 뒤바뀌죠. 네. 마침 잘 물어봤다. 여러분, 지금 요즘 배우고 있었던 것 중에 얘랑 관계가 있는 게 뭐죠? 요즘 우리 배우고 있는 거. 어제 배웠던 거. 아니, 어제가 아니라 함수 관련해서. 지금 이걸 고스란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아, 뭐라고요? 항등함수요? 상수함수요? 아니, 항등함수. 아, 네. 그죠. y는 x는 항등함수인데, 이 항등함수가, 아니, 뭐 별것도 아닌 거 이거 왜 배워요? 엄청나게 중요하게 오늘 많이 사용된다고 그랬죠. 뭐해? 자, 힌트. 여기 xy가 yx로 뒤바뀌었죠. 만약에 여기에 무리함수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여기다 선대칭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어머, 잘못 그렸어. 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선대칭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그려지죠? 이게 뭐야? 서로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 역함수잖아요. 우리가 배운 역함수. 역함수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요?
식이 쭉 있는데 x랑 y를 뒤바꾸죠. 왜 뒤바꿨을까요? 모든 점들의 x와 y가 다 뒤바뀌거든요. 그리고 y는 x에 대칭을 하면 x와 y가 뒤바뀐다. 아,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칭을 하면 되는구나. 이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게 하나로 꿰어지죠. 막. 자, 그래서 역함수에 관계된 얘기였다. 그러면 또 실험을 해봐요. y는 마이너스 x에다 대칭을 한다. 자, y는 마이너스 x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x축이에요. 여기가 y축이죠. 그럼 얘의 좌표는 1,2입니다. 그런데 얘를 y는 x에 대칭을 했더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너무 당연하겠죠? 여기다 대칭을 하면 이 상태에서 보세요. 이 1이었던 게 그러니까 요게 두 칸 한 칸이죠. 여기도 두 칸 한 칸이에요. 근데 반대로 가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됐어요. 만약에 A, B라는 좌표가 있었다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A가 된 거죠. 그래서 A 대신에 마이너스 P, B 대신에 마이너스 A 이 뒤바뀐 거예요. 일반 X, Y가 들어가 있는 데서 마이너스 Y를 넣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된다. 전뿐만이 아니라 도형도. 자,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그냥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자, 원래 이거였는데 X축 대칭했더니 뭐만 바뀌었어요? Y가 부호가 바뀌었죠. 마이너스 Y로. Y축에 대칭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Y는 그대로 있는데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죠. 이거는 원점에 했더니 보이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바뀌었어요. Y는 X에 했더니 XY가 Y, X로 바뀌었고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로 바뀌었고요. 얘는 그림을 통해서는 알았는데 이거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는. 자, 나머지는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해가 되나요? 자, 뭐 이런데 X가 있고 Y가 있고 이래요. 근데 여기에 A, B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겠죠. 자, X1, Y1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X는 A라는 직선이 있어요. 거기다가 대칭을 시킬 거예요. 그럼 선대칭이니까 수직으로 갔다가 값만큼을 더 가면 되죠. 과연 이 좌표는 X2라고 하면 자, X1, Y1이라는 점이 여기 P예요. P. 요거를 X는 A에 대칭을 시켰더니 X는 분명히 새롭게 바뀌었는데 Y좌표는 전혀 바뀌지 않았죠. 당연하겠죠. Y좌표가 안 바뀌겠죠. 수직으로 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갔다면 이 점이 이렇게 Y2 이렇게 해서 바뀌겠지만 수직으로 갔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얘가 이 값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러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값을 가지고 새로운 값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이죠.
야, 이거 알려줘. 그럼 딱 대입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x2는 x1, ya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혹시 압니까? 이거를 바로 x는 3 이런 식. 그러니까 x는 a의 대칭이다. 우리가 이런 도형을 배워본 적이 있나요? x는 a의 대칭인 도형, 점 말고 있잖아요. 바로 이차함수에서의 축이 x는 a면은 얘는 여기에 대해서 이 점은 여기에 대칭이고 이 점은 여기에 대칭이고 이게 항상 대칭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떠올리면 바로 x2를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중3 때도 이 문제를 풀었었고요. 고1 때도 이거 하면서 설명했었어요.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차 함수예요. y는 뭐 x 마이너스 모 제곱 플러스 모라고 해보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네모 안에 들어갈 거를 맞춰보세요.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 그죠? 민모 손가락을 5죠. 5. 왜? 아니 대칭성. 이차함수 무조건 대칭성. 바로 딱 여기 중간. 우리에게 알려진 정보가 야 3이랑 7을 줬네. 3과 7의 중점이 5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대칭축은 x는 5일 거다. 대칭축을 어떻게 구해요? x는 중점. 두 절편 2분의 3 더하기 7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이거 우리 신경 쓸 거 없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사실 이거 말하기 전에 있잖아요. 여기가 0인데 요점의 좌표를 물어봅니다. 요점의 좌표가 뭘까요? 그렇지. 성준이 10이겠죠. 10. 5의 2배. 또는 이렇게 생각해 줬습니다. 야, 여기 0이고 여기 뭐야? 그래, P라고 해보자. P, 0. 여긴 0, 0. 그런데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이거 5래. 그래? 2분의 0 더하기 P가 5래. P는 5의 2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즉, 대칭축의 2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왔죠? 그러면 여기에 x1, y1이 있습니다. x1, y1. 그럼 이 점을 x는 5에 대칭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 점이 생길 텐데요. x는 바뀌었고 y 값은 안 바뀌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죠. x만 바뀌었습니다. x2는 x1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이차함수 그래프에서 얘기해 보세요.
요 개념은 앞으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래. 니네가 나중에 이제 고2 때, 고3 때 삼각함수, 주기성, 대칭성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게 딱 떠오를 거야, 분명히. 고2 때 삼각함수에서 봐봐요. 원, 뭐라고요? x1 더하기 x2가 어, 10이어야 그죠? x1이랑 x2를 더하면 10이 돼요. 자, 그건 이제 중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 야, 어차피 x1과 x2도 x는 5에 대해서 대칭하지 않느냐? 그럼 중점이 5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x2를 x1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죠. 10 빼기 x1이다. 10 빼기 x1이다. 근데 이것을 수식으로만 보면 느낌이 잘 안 와요. 이걸 외워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얘는 뭐였냐면 x2는 바로 대칭축 5의 2배에서 x1을 뺀 건데요. 이거 잘 보세요. 내가 이런 거 해보죠. 내가 여기다가 줄다리기를 하는데 여기가 심판이 서 있어요. 근데 둘이 요만큼 있었는데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막 늘어났는데 둘이 똑같은 거리만큼 늘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10m예요. 10m. 근데 A가 이제 여기 왔어요. 야, 너 얼마나 남았니? 그랬더니 1m 남았대요. 그러면 B도 여기 1m 남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A가 1m죠. 1,0이라고 보죠. 그럼 B는 어떻게 될까요? B는 10에서 바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죠. 대칭성 때문에. 그럼 10에서 2를 빼면 되겠죠. 10에서 요 1만큼을 빼면 바로 여기까지의 좌표가 나오죠. 10 빼기 1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이런 대칭인계가 있어요. 여기가 A야. 그런데 여기가 X1이야. 여기가 0이야. 그럼 요 길이가 X1에 해당하는 길이죠. 그럼 얘가 대칭을 하면 요 길이가 X1에 해당하는 길이죠. 근데 요점의 좌표 X2래. 아니야, 여기 봐요. 요점의 좌표가 여기가 X2래. 근데 여기가 A야. 그 이만큼은 얼마야? 2A죠. 그 2A에서 X1을 빼면 X2가 되는 거죠. 이해가 어렵습니까? 자, 지환이 이해가 어렵습니까? 지환이 왜 답이 없지? 경원아, 이해하기 어렵니? 아니요. 오, 좋아요. 그래서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도 볼게요. 지금 요 P라는 점이 있었는데 X1, Y1이었죠. 그리고 대칭 축이 A예요. 그럼 여기다가 2A를 그려볼게요. X는 2A예요. 자,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X1의 길이죠. 그럼 요것도 X1의 길이죠. 왜? 좌우 대칭이니까요. 그럼 이만큼은요. 2A죠. 2A에서 X1만큼을 빼면 X2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2는 대칭축 A의 2배에서 대칭하기 전에 있었던 그 좌표를 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건 도대체 기하학적으로 내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 참 외우기가 어려운데 수식으로 하면 안 되나요? 되죠. 자, y로는 변화가 없으니까 x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요 점의 좌표가 a죠. 그럼 x1과 x2의 중점이 a입니다. x1과 x2의 중점이 a입니다. 난 x2를 알고 싶어요. 정리하면 나오죠. x1 더하기 x2는 2a. x2는 2a-x1. 기하학적인 성질이든 중점이라는 대수로 표현한 거든 모든 건 다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y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럼 그걸 대입해서 해볼게요. 여기 이게 a죠, a. 근데 원래 있던 점이 뭐예요? 2, 마이너스하죠. 2, 마이너스하죠. y값 안 바뀌죠. x는 3에 x축에다 했으니까 y값 안 바뀌죠. 그러면 2 곱하기 3 대칭축의 2배에서 2를 빼는 거죠. 얘는 안 바뀌고. 그게 바로 3이에요. 6 빼기 2, 4.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2, 마이너스인데요. x값이 안 바뀌겠죠. 대신에 여기는 대칭축의 2배에서 2배. 얘를 빼야죠. 마이너스 4를 빼야죠. 이렇게. 그래서 4 더하기 4, 8. 근데 그림으로 보면 너무 당연하죠. 여기가 마이너스 4죠. 근데 여기가 대칭축이 2예요. 그럼 우린 이런 생각하겠죠. 여기 6만큼 갔네? 6만큼 더 가야 되겠네? 8이네? 그림으로 보면 이만큼 쉬운 게 없죠. 뭐 계산이 무슨 관계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값만큼 간다.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2인데 여기가 3이었죠. 하나만큼 갔네? 하나만큼 더 가면 되겠네? 4겠네? 이게 끝나는 거죠. 이관점으로 그래서 공식 같은 거 안 쓰고 쓴다는 게 이거였죠. 여기가, 자, 이게 8번입니다. 2, 마이너스인데, 요 점이 1,3이에요. 1,3이라는 점에 대하여 대칭이야. 그러니까 내가 점 대칭을 하는 얘가 이 점에 대하여 갔어. 간 만큼 더 가. 그게 대칭한 점이잖아요. 그 이것도 뭐야? 야, 여기가 2인데, 미안합니다. 여기, 어이씨, 계속 이렇게 실수하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자, 여기가 2였는데, 2였어. 근데 마이너스 1까지 갔대. 그래? 그만큼 더 가야 돼. 그럼 얼마큼 간 건데? 마이너스 1만큼 간 건데? 그럼 마이너스 1하고 더 가봐. 그럼 뭐야? 마이너스 4겠죠. 마이너스 4. 그 다음, y로 볼게. 마이너스 4인데, 여기가 3일에, 7만큼 올라갔네? 그럼 7만큼 더 가야겠네? 그래서 10이 되는 거죠. 사실은 무슨 공식 같은 거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그 점대칭의 정의를 이용한 거죠. 정의. 사실은 정의를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아주 기본적으로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의를 가지고 이제 관계를 분석하죠. 그 안에 있는 성질들을 관찰하죠. 그래서 일반화시킨 공식을 만들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과정도 안 하고 이 과정도 안 하고 정의도 모르고 그냥 공식만 쓰는 애들은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공식 가지고 풀어야죠. 공식 외에는 애들이 아는 게 없어요. 정의가 뭔지도 몰라. 점대칭이 뭔지도 몰라. 그냥 그렇게 하라고 선생님이 죽어라고 연습해. 그런 애들은 늘 수학이 어렵죠. 까먹는 순간 완전
아무것도 안 남죠.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한 거예요? 정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푼 거예요. 공식 이유 나발이 다 필요 없다. 난 정의를 안다. 점대칭이라는 게 뭔지 안다. 그러니까 암산으로도 푸는 거죠. 그런 애들은. 꼭 공식에 연연할 필요가 없고요. 공식으로부터 자유로워요. 내가 공식이 필요하면 공식 쓰고 추상화된 건 추상화된 거 쓰고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건 너무 쉽게 풀고 자, 왜 그러냐? 다 이제 볼게요. 점 2, 마이너스 4가 있는데 그거를 마이너스 2,3에 대해서 대칭시켰어요. 답 바로 나오죠? 자, 하나 확인해 볼게요. 답을 그냥 3초도 아니고요. 그냥 쓰는 순간 그냥 부릅니다. 생각하면서 불러봐요. 점 P가 있어요. 2,3이에요. 얘를 마이너스 1,5에 대해서 대칭을 했어요. 그래서 대칭한 점이 나왔어요. 자, 그냥 불러보세요. 마사 7. 그게 나오겠죠? 그게 나오죠. 정이 용한 거예요. 여기 2,3이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1,5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을 하겠대요. 그래서 2에서 마이너스 1로 간 거 보니까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어. 여기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어. 야, 그럼 마이너스 3만큼 더 이동하자. 마이너스 3만큼 더 이동해야 이 점을 갈 거 아니에요. 그게 마사가 된 거고. 야, 여기 2가 있는데, 아니, 3이 있는데 5만큼 같아. 야, 2만큼 갔네? 그 이만큼 더 가야 되겠네? 그 이거 보고 그냥 7 나온 거죠. 원래 공식으로 알아. 이걸 근데 서술형으로 하라 그러면 이제 이것만 아는 애들은 서술을 못 하죠. 서술, 그냥 답인데 어떻게 서술을 하죠? 이러죠. 그 이제 빵점 맞는 거죠. 서술하는 이유는 이거 너 일반화시키고 추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니? 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점의 적표를 A, B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A, B고 2,3이었어요. 어이씨, 왜 이러지 오늘? 마이너스 2,5예요. 근데 여기가 A, B예요. 그럼 바로 뭐야? 정의 중에 야, 길에 갔대. 이게 지금 대칭의 중심인 점인데 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은 E와 A의 중점이로구나. 5라는 점은 3과 B의 중점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푸는 거죠. 여기서 나온 게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공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야, X1, Y1이 있는데요. 여기 A, B라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을 했어요. 그때 X2, Y2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X2, Y2를 이미 알려져 있는 이 값들로 표현해 보세요. 평점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공식을 만들면 돼요. 다 했나요? 뭐 나와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얘와 얘의 중점이 얘다는 걸 이용하면 되죠.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 이게 바로 중점이에요. 중점. 그게 A, B예요. 그럼 x2는 뭐 나와요? 2a 마이너스 x1.
y2는 뭐 나와요? 2b 마이너스 y1. 바로 아까 이 점을 x는 a에다가 대칭을 하잖아요. x는 a에다 대칭을 하면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로 오겠죠. 그래서 2a 마이너스 x1 y 값을 안 보여나죠. 그리고 걔를 이번에는 y는 b에다가 이해되죠 이게? 요 점이 b니까 요거 평행하게 y는 b죠. 거기다가 대칭을 하면 x는 안 바뀌죠. y는 바뀌죠. 어떻게? y는 b에 대칭했으니까 2b 마이너스 y1으로 바뀌죠. 그래서 바로 x는 a에 대칭한 후 다시 y는 b에 대칭한 것, 그것이 바로 x는 a, y는 b의 교점인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대칭과 같다 이거예요. 다 배웠어요. 지금 이겁니다. 자, 대칭 이동은요,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든, 그러니까 점을 옮기든 도형을 옮기든 같은 방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칭 이동이 쉽다고 다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 전부 다 지금 도형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형의 방정식. 어차피 점에 대한 좌표 똑같기 때문에 x축에 대해서 했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만 들어간다. y축에 대칭한다. 마이너스 x만 바뀐다. 둘 다 바꾼다. 그 다음에 x는 a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다. 이렇게 된다. y는 b에 대해서 대칭했다. 이렇게 된다. 점 a, b에서 대칭 이동시킨다. x 대신에 2a-x, y 대신에 2b-y다. 자, 요거는 진짜 이거 꼭 하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이 얘기가 그거예요. 이 얘기가. 한번 해줄까? 그래요. 뭐 무시 이제 하도 내가 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만큼 있어요. 여기 x는 a라고 있어요. 근데 a에서 요만큼 x만큼을 간 점이 있어요. 그럼 요 점이 a에서 x만큼 간 거잖아요. 그 요 점에 y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여기가 x만큼이니까 a에서 이거는 이제 더하기를 한 거고요. 이쪽으로 가려면 마이너스 x를 하면 되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a에서 x만큼 뺀 거예요. 그 요 점의 y좌표는 뭐겠어요? 요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y값 얘랑 얘는 같은 값이죠? 즉 x는 a에 대칭을 시킨 이 두 점들 있죠. 혹은 도형의 방정식. 그때 바로 fa 플러스 x와 fa 마이너스 x가 같아진다. 그게 바로 x는 a에 대칭을 시키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의미로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여기에 x는 a인데 여기가 y축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원점이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 x라고 있어요. 그럼 요 거리가 x죠? 요 거리가 x예요. 그러면 쭉 가가지고 여긴 2a겠죠? 요 거리도 x겠죠? 2a에서 x만큼 뺀 점 여기에요. 그럼 요 점은 좌표가 2a 빼기 x고 함수값은 뭐예요? f2a-x죠. 그게 뭐야?
여기에 y 값이 f2a-x라는 뜻이에요. y 좌표가. 근데 요점의 좌표는 뭐예요? x, fx죠. 만약에 이 도형이 x는 a에 대하여 대칭이라면 두 y 값은 같은 값이다. 뭐 이 값이랑 이 값은 같은 값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이제 고2, 고3은 전부 이런 식으로 추상화된 형태로 표현하는 문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이렇게 하면 좋다. 요것도 얘기를 할까? 그래요. 여기 온 사람한테만 얘기를 해줄게요. 건져가면 고2, 고3 때 심화 문제고 뭐고 대박이고요. 뭐 못 건지면 그냥 그렇게 그 정도만 하면 되고요. 자, 점 a, 0이라는 건 x축 위의 점이죠. 그래서 만약에 뭐 a가 양수든 음수 관계없는데 여기라고 해봐요. 여기. 그 요점의 좌표가 a, 0이죠. 여기에 대하여 어떤 함수를 대칭을 시켰어요. 자, 이런 거를 얘가 이제 y는 fx라는 그래프인데요. 얘를 만약에 대칭 야 들어가. 자, 요 점을 요 도형을 a, 0에 대칭을 시키면 우리는 이차함수 꼭지점만 본다고 그랬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대칭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칭이 될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만약에 내가 한 요 정도 x만큼을 더한 값이 여기 있겠죠, 여기. 바로 요 점의 좌표는 a 플러스 x만큼 간 거고 y 좌표는 이걸 대칭 이동시킨 상태가 되는 거죠. 요 값이 뭔지를 알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요거를 또 x만큼을 간 요 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a에서 x만큼 뺐죠. 뺐어요. 요 점의 좌표는 a-x에다가 원래 있던 fx 이 값이 되겠죠. 즉, 요 점은 fa-x예요. 그런데 그것을 요만큼을 가서 이쪽으로 왔으면 같은 값 같으면 마이너스 fa-x겠죠? 요리의 값은 마이너스를 붙인 거겠죠? 이 y 값이니까요. 그게 어디다? 요거다. fa 플러스 x는 이 값과 같다라는 거예요. 요게 그걸 의미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되나요? 세 번째까지 얘기하고, 자, 0,a에 대하여 대칭한다. 그 뜻은 뭐냐면 이렇게 된 거죠. 뭔지 모르는데 여기 0,a 여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하여 도형을 대칭을 한대요. 그러면 뭐 하나 해볼까요? 이차함수로 또 해볼게요. 여기 이런 이차함수가 있어요. 꼭지점이 있겠죠? 그 얘를 대칭하면은 이런 도형이 될 거예요. 근데 요거를 y는 fx라고 해볼게요. 이 도형을. 그럼 이제 대칭 이동을 시켰는데, 그럼 어떤 특정한 값에서, 예를 들어서, 너무 x축을 좀 더 올려볼게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기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x축을 요만큼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꼭지점 갖고 해볼까요? 그 여기가
여기가 x야. 그 여기는 마이너스 x겠죠. 그때 여기의 값은 fx겠죠. 여기의 값은 얘를 이렇게 대칭을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그려졌다고 한다면 그리고 다시 또 이쪽으로 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의 값은 f-x랑 똑같죠. 그럼 저기를 다시 확대해 볼게요. 여기 x가 있어요. 이 0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a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x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x가 있어요. 여기 fx인데 요거를 여기다 대칭 이동시킨 이런 점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2a예요. 그럼 요것이 뭐냐면 이쪽에 원래 여기다 대칭 이동시켰던 마이너스 x의 함수값과 이거의 함수값은 같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f 마이너스 x예요. 그러면 fx랑 f 마이너스 x를 더하면 fx의 값은 이거고요. f 마이너스 x의 값은 이거예요. 그걸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만큼을 여기다 옮겨 놓으면 바로 2a가 된다. 2a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수식으로 표현하고 그 수식이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아내는 게 고등학교의 수학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어렵다고 시험에 안 나온다고 안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마지막 y는 x에 대칭하면 y는 x에 대하여 대칭하면 fxy는 0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y와 x를 뒤바꿔서 써주면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여기에 이게 4, 아니 2,6이에요. 즉 x-2의 제곱 더하기 y-6의 제곱은 1이에요. 그럼 얘를 y는 x에 대칭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그래프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그냥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여기가 6, 여기가 2일 테니까 이거를 어떻게 바꿔요? x-6의 제곱, y-2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근데 이제 수식으로 나왔을 때고 만약에 이거를 모든 게 문자고 막 추상화된 형태로 나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x 대신에 y를 집어넣으라고. y 대신에 x를 집어넣으라고. 자, x 대신에 y를 집어넣어 볼게요. y 대신에 x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이 식이 됐죠. 이 순서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이건데요. 일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입니다. 문제 풀고 마무리하죠. 자, 이거 하나 풀고 끝내겠습니다. 선대칭인데 뭔가 이렇게 어떤 점을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중점 조건이 오면 되는데 이런 게 아니죠. 일반 직선이에요. 일반 직선. 이 점을 뭐 y는 3분의 2x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에다 대칭해 보세요. 그럼 뭘 이용한다고? 이걸 이용한다고. 첫 번째, 요 중점이 그러니까 원래 거와 대칭 이동한 거의 P와 P 다시의 중점이 어디 있어요? 바로 직선 L 유의점이다. 이건 이제 중점 조건을 쓰는 거죠. 두 번째, P 다시의 기울기가 L의 기울기와 수직이다. 수직 조건을 쓰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자, 직접 풀어보세요. 풀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 풀면 마지막 하나 활용 문제 빼고는 웬만큼 다 할 수 있는 거야. 먼저 알고 있는 걸 써야겠죠? 마이너스 2,5 얘는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4는요. 기울기는 3분의 2 p 다시는 모르죠? a, b라고 할까요? x1이라고 a, b라고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중점을 구해봅니다. 중점 m을 구해봅니다. 2분의 a-2, 2분의 b 플러스 이것이 바로 2x-3y 플러스 4는 0 위의 점이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대입합니다. a-2분의 2랑 계산되죠. 마이너스 2분의 3 b 플러스 계산 더럽네. 4는 0. 요걸 만족할 것이고 두 번째 P-의 기울기 두 점이 나왔죠. 기울기 A 플러스 2, B 마이너스 5 곱하기 이거 기울기 3분의 2 그게 마이너스 1 두 개 나왔죠. 연립방정식. 그러면 A, B를 구할 수가 있지요. 그럼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안 풀고 격자에다가 그림을 제대로 그려서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여줄게.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뭐 쉽게 그릴 수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4.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마이너스 8. 요런 건데 요 점을 3,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칭을 시키래. 그럼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봐요.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수직이라고 됐어요. 얘랑 얘가 수직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얘는 두 칸 갔는데 한 칸 가는 그런 관계인데 얘는 한 칸 가면 두 칸 가는 그런 관계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얘가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나는 얘를 대칭을 시킬 때 두 칸 가고 한 칸 가고 두 칸 가고 한 칸 가고 두 칸 가고 한 칸 가고 이렇게 가면 이런 식으로 가면 얘랑 수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두 칸 가고 한 칸 가고 두 칸 가고 한 칸 가고 두 칸 가고 한 칸 가고 바로 요 점이 대칭점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구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식이 막 복잡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만났잖아요. 물론 딴 데서 만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세 칸이니까 여기도 세 칸이고 있구나. 여기 마이너스 3이구나. 여기가 4니까 여기가 6칸이구나. 여기 6칸 더 가면 여기 10이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1,10이구나. 이렇게도 막 구할 수 있어요. 자, 시간이 없고 딱 보이고 그럴 때는 이렇게 표현해도 좋고 수식을 할 때도 좀 더 편하게 수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평행이동, 대칭이동 했는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교과서를 보시고 교과서 먼저 빠짐없이 보고 그거를 자기 언어로 A4 한 장에 거기 나왔는 내용을 다 쓸 수 있어야 돼. 문제만 백날 풀어봤자 또 까먹어. 왜? 개념이 없으니까. 개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도형이동 그러면 한 창을 딱 놓고 친구야, 야, 여기에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있어. 근데
도형 중에는 이동을 할 때 점을 이동하는 거, 점의 좌표를 딱 이렇게 이동되는 걸 보여주는 거랑 도형의 방정식인데 그 도형이 이동을 했을 때 그 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두 가지가 있어. 좌표를 어떻게 표현할지, 도형의 방정식 어떻게 표현할지. 근데 평행이동은 왜 그러냐면 이 점을 이렇게 평행이동했을 때 이렇게 변해.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일목요연하게 딱딱 공식처럼 딱딱딱 핵심만 요약하는 거 그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교과서의 문제를 풀면서 아 이거는 뭘 묻는 거구나. 응? 이런 거 물어보면 특히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나온 거 말고요. 순서대로 나온 거 말고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딱 했어. 이건 도형을 평행 이동한 거구나. 근데 중심이 여기로 옮겨졌다. 중심이 이 위에 있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뭘 쓰면 좋겠구나. 이런 거 막 자기가 생각하는 거지, 스스로. 개념이 없으니까 맨날 질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개념 강의만 하면 문제를 안 풀어줘도 여지껏 다 성공했거든요, 애들이. 그게 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죠. 개념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품을 처음부터까지 다 푸는 겁니다. 근데 아무런 막힘 없이 푸는 거죠. 막히는 게 한두 문제. 그 다음에 뭐야? 진짜 시험 공부를 하는 거죠, 이제부터. 그건 뭐야? 다품까지 풀면 50점에서 아주 재수가 좋을 때는 70점까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50점 정도밖에 못 만다고 생각을 해야죠. 다품을 다 완벽한 자기 힘으로 왜 그래 다 풀 수 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0점을 풀 수 있는 건 또 다른 거죠.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다품이나 허덕 다품도 제대로 못 풀고 이렇게 되면 50점도 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수고했고요. 시간을 잘 보내고 이따 저녁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 선생님, 어, 선생님, 오늘 그 시험 본다 했잖아요. 어, 오늘 그 물이 어디 파트 시험 보는 건가요, 혹시? 시험 범위 다 보죠. 아, 그, 시험 범위를 다요? 네네. 아, 네. 네, 도형의 이동부터 함수까지. 아마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안 들어갈 거예요. 함수까지. 아, 중간고사 유리함수, 범위. 무리함수는 안 들어가요? 네. 네.